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평생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생명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면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어려운 의학 용어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해하기 쉬운 말과 행동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명확하고 차분한 계획으로 바꾸고 여러분께는 통제감과 희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몸이 속삭이는 경고 신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그 기묘한 압박감. 혹은 왼팔에서 시작해 턱과 어깨로 스멀스멀 기어가는 듯한 통증. 어쩌면 갑작스러운 식은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문을 조용히 두드리며 주목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신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가죠.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작은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외면하기로 선택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심장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몸은 이런 작은 경고음을 울립니다. 통증의 패턴, 숨가쁨,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도 거의 항상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순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의 어르신은 여느 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왼팔에 이상한 저림을 느끼셨죠. 처음에는 그저 자세가 불편했나 보다 생각하고 팔을 주물러 봤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 쪽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죠. 그때 가슴이 졸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잇는 힘껏 쥐어짜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했나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린 감각은 손끝까지 내려왔고 턱에는 묵직한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이웃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왼팔과 턱이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결정적인 순간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르신은 즉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믿었던 행동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신호. 자, 이 신호들을 우리 기억 속에 새겨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중심부 가슴 압박감, 가슴 한가운데가 꽉 차거나 조이거나 아픈 느낌, 퍼져나가는 통증, 주로 왼팔로 시작해 턱, 어깨, 등 또는 복부로 퍼져나가는 불편함. 부가적인 증상,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 또는 어지러움.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특히 그 증상이 새롭고 강렬하거나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작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이 3가지 신호를 적어두세요.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하고 냉장고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두세요. 당황하면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메모는 언제나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작은 준비가 엄청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구하는 3가지 행동. 증상이 시작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이메일을 마저 끝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고 단순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멈추세요.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119에 신고하세요. 이 세 가지 작은 행동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시던 76세 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봄날, 어르신은 가슴이 졸여오는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리 걸었나 싶어 속도를 늦췄지만 압박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가슴을 바이스로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르신의 첫 번째 행동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즉시 걷는 것을 멈추고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평소 작은 아스피린 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를 꺼내 씹어서 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 어르신은 그 시간 내내 벤치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 덕분에 어르신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순서가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시 멈추세요. 자리에 앉아 무언가에 기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씹으세요.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몸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119에 먼저 신고하세요.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세요. 전화가 연결되면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짧은 단어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럴린 문의 힘. 하지만 119에 신고해도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잠긴 문은 비극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 시간이죠. 현관문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급대원이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문 앞에서 무력하다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몇 분을 잃는 위험은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의 어떤 위험보다도 훨씬 큽니다. 80세의 오기철 어르신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셨습니다. 팔의 감각이 없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하셨죠. 힘든 몸을 이끌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문 옆에 붙여두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실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원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단 2분 만이었죠. 그 열린 문이 어르신이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119 신고 직후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비상용 비밀번호 봉투를 만들어 문 옆에 붙여두세요. 믿을 만한 이웃에게 예비 열쇠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열린 문은 열린 생명줄입니다. 몸을 위한 올바른 자세 찾기.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여러분의 심장을 도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체를 약간 뒤로 기댄 채 앉는 것입니다. 등받이가 좋은 소파나 의자를 찾아 약 45도 각도로 기대 앉으세요. 가능하다면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 간단한 자세가 심장과 폐의 부담을 덜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작은 각도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소통과 호흡에 진정시키는 힘. 패닉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겠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숨이 더 가빠지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이때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어줄 두 가지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짧은 문자 메시지와 느리고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길고 당황한 통화는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간단한 3줄짜리 문자는 강력합니다. 가슴 아픔, 119 불렀음, 문 열어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연락을 마친 후에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장을 도울 것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더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 리듬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 리듬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휩쓰는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위한 당신의 계획.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멈추기, 아스피린, 119 신고의 3단계 순서 따르기, 열린 문 확보하기, 편안하게 기대 앉는 자세 찾기, 문자와 호흡을 이용해 침착함 유지하기. 이 5가지 단계는 불안을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휴대폰에 메모를 저장하고 가방에 작은 아스피린 통을 넣으세요. 휴대폰에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하고 문 옆에 비상용 봉투를 붙이세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4대6 호흡을 연습하세요. 이러한 준비는 어렵지 않지만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